혹시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정말 이 술의 맛이 좋아서 마시는 걸까? 아니면 그저 버리기 힘든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일까? 오늘 밤도 어젯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코트를 걸자마자 손은 이미 익숙한 술병을 찾아갑니다. 잔에 술이 채워지고 액체가 유리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립니다. 한 모금 넘기면 그 익숙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감각이 다시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젊었을 땐 연회상의 반을 비워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두 잔만 마셔도 머리가 무겁고 잠은 뒤척이며 아침엔 온몸이 나른합니다. 스스로를 달랩니다. 아마 요즘 술이 예전이랑 달라서 그렇겠지. 하지만 변한 건 술이 아니라 당신의 몸입니다. 간은 느려졌고 심장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며 뇌는 한 방울의 알코올에도 민감해졌습니다. 문제는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술은 모임의 다리가 되고 대화 속 웃음이 되며 외로운 밤을 달래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술을 끊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웃습니다. 기억과 함께 나라는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린 걸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두통, 불면, 무거운 아침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바꿔야 하는 건 당신이 술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하버드에서 20년간 수천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꼭 술에 절대 아니오를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마시는 방법만 조절해도 간, 심장, 뇌에 가는 피해를 무려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파티에서 한 모금 즐기면서도 대화의 기쁨은 지키고 건강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마셔야 즐기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원칙 속에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수백 번 덜 마셔라, 끊어라, 대체 음료를 마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에게 그건 먼 이론일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뿌리 내린 술자리 습관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고 대화의 언어가 되었으며 기억 속 소중한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절대 금주라는 구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면서도 소중한 순간을 잃지 않게 하는 똑똑한 원칙입니다. 하버드가 그 효과를 입증한 간, 심장, 노의 손상을 최대 80% 줄이는 방법.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빈속에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낸 적 있나요? 퇴근이 늦어 저녁도 못 먹고 서둘러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이야기가 무르익는 사이 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첫 잔은 이미 비워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리가 어지러질해집니다. 몇 잔이 지나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관잣놀이를 때리는 두통과 속이 타는 듯한 공복감, 온몸에 무거움이 덮쳐옵니다. 대부분은 술의 종류나 양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빈속에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술은 위에 머물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고 가는 일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다른 장기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시기 전에 간단히 먹는 겁니다. 삶은 달걀 하나, 치즈 한 조각, 바나나 한 개,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위 속에 보호막을 만들어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간이 처리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특히 치즈나 우유처럼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은 위 점막까지 보호해줍니다. 단 반드시 술자리 시작 30분 전에 드세요. 자리에서 술과 함께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원칙, 항상 물과 함께 마시기. 많은 사람들은 술 사이에 물을 마시면 술이 희석되어 취기가 줄고 흥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것은 간과 뇌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이를 분해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술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그 결과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지며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이 나타납니다. 술 한 잔마다 물 한 잔, 특히 따뜻한 물을 곁들이면 필요한 수분을 유지해가니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고 숙취와 다음 날의 피로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한 뒤로 그는 여전히 모임에 빠지지 않았지만 아침에 고통스러운 숙취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세요. 옆에 물병을 두고 술과 번갈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의 차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천천히 마시고 안주는 현명하게 선택하기. 건강한 사람의 간은 약 1시간에 소주 반 잔이나 맥주 반 컵 정도의 알코올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보다 빨리 마시면 남은 알코올은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며 뇌, 심장, 혈관 다른 장기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 속도를 정해야 합니다. 잔과 잔 사이 간격은 최소 30분.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분위기를 즐기며 마시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속도와 함께 안주 선택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기름진 음식을 피하지만 사실 적당한 좋은 지방은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위점막을 감싸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삼겹살, 구이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나쁜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지나치게 짠 음식은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갈증을 유발해 오히려 더 많이 마시게 만듭니다. 네 번째 원칙, 마시기 전 한계를 정하고 지키기. 자리에 앉아 오늘은 한 병만 마신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웃음과 권유, 계속 채워지는 잔 속에서 그 약속은 쉽게 깨집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한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물리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실 양만큼만 가져가고 추가 주문을 하지 않으며 테이블 위에 술병을 가득 두지 않는 겁니다. 잔에 조금 남겨두어 다른 사람이 계속 따라주지 않게 하고 거절할 예의 바른 말을 준비하세요. 오늘은 약을 먹고 있어서요. 또는 의사 선생님이 줄이라고 하셨어요.처럼요.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즐거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심리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마신 후 회복하기.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뜨는 순간 술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몸은 알코올을 없애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때 당신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간이 쉬는 동안에도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도록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물로 샤워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에 남은 알코올 냄새를 줄이며 양치질을 잊지 마세요. 술은 구강 내 세균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따뜻한 레몬 물로 시작하세요. 비타민C를 보충하고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한 개로 칼륨을, 달걀과 종합 비타민으로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하루 동안은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하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날을 훨씬 가볍게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간, 심장, 신경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실천을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를 적용하면 술을 마신다는 것이 곧 건강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잔을 들 수 있고 여전히 즐거운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보호받는 몸으로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술을 더 안전하게 마시는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건강을 지킬 무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술자리 이후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이어지는 진짜 원인이 되곤 합니다. 나는 예전에 60이 넘은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건강했고 매일 아침 걷기를 했으며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양이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고 사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끝에 그는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이 그 약의 효과를 증폭시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실신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약물은 술과 결합했을 때 예측하기 힘든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심한 피로감이나
심지어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 수면제, 아평계, 진통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호흡이 느려지고 의식을 잃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약이라고 생각하는 감기약이나 기침약조차도 술과 만나면 위험해집니다. 간이 동시에 약과 술을 처리해야 하므로 독성이 증가하고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과 약물 대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양의 약과 술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든 후에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자신이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은 결코 오버하거나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술자리로도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아내, 남편, 자녀가 오늘은 약을 드셨으니 조금만 마시는 게 어때요? 라고 부드럽게 건네는 한마디가 즐거운 술자리와 응급실에서의 밤을 가르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물을 곁들이고 술 전 식사를 하고 마실 양을 정하는 등 스마트한 음주 원칙을 실천하면 공동의 습관이 변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술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머지 부분, 그리고 모든 것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술과 함께 무엇을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안전하게 마신다는 것이 단순히 간, 심장, 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호흡과 심장 박동,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술 전 식사를 건너뛰고 물은 전혀 곁들이지 않은 채 잔이 채워지고 비워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마시고 그날 밤 약간의 취기만 느낀 채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맹렬한 두통에 눈이 번쩍 떠지고 위는 거센 파도로 뒤틀리며 수분 부족과 숙면 부족으로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물을 조금 마셔보지만 몸은 이미 에너지가 고갈된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단기적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술을 마실 때마다 간은 과부하 상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간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자리에 흉터가 남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손상이 넓게 퍼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의사가 강형화를 의심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러야 할 대가 중일부에 불과합니다. 심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시면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몸이 피로하거나 탈수 상태일 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일시적인 취기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는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심각하게 손상을 받는 기관입니다. 술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약화시키며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마시는 매 순간은 건강과 생명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약물과 술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한 번의 사고가 몇 주간의 입원, 수십만 원의 치료비, 그리고 더 나쁘게는 평생 남을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간부전이나 뇌졸중으로 입원한 남편, 아버지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걱정이자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즐겁던 모임의 기억은 병상 위에 당신 모습과 함께 씁쓸한 기억으로 바뀝니다. 이제 두 가지 장면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지금처럼 계속 마시며 원칙을 무시하고 건강을 운에 맡기다가 하루하루 몸이 약해지고 병이 일찍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5가지 원칙을 적용해 여전히 친구들과 잔을 부딪히고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맑고 건강한 상태로 일어나 검사 수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경우입니다. 차이는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인생에는 갈림길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의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긴 여정을 결정짓습니다.
술을 조금 더 천천히 마시는 것, 중간에 물 한 모금을 곁들이는 것, 권할 때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벽돌이 됩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다음에 조심하지라는 안일한 습관은 건강이라는 벽에 서서히 커다란 구멍을 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술의 해로움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시점이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라는 사실입니다. 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심장이 한 차례의 심근경색을 겪었을 때,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미래의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당신은 잔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이 당신 건강에 대한 느린 사형 선고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의 상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함께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손에 익숙하게 들린 술잔이 있는 저녁 풍경에서 시작해 당신의 음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원칙들과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경고까지, 이제는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5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빈속에 마시지 마세요. 간과 위를 보호하는 데에는 간단한 간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항상 물을 곁들이세요. 술 한 잔마다 물 한 잔, 몸이 위험한 갈증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천천히 마시고 안주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간이 처리할 시간을 주고 한 잔 한 잔이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결코 경쟁이 되지 않도록. 넷째, 마시기 전 한계를 정하고 작은 요령으로라도 끝까지 지키세요. 다섯째, 마신 후에는 회복을. 자리가 끝난 후에도 몸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 밤 이 중 최소 한 가지 원칙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조금 더 천천히 마시거나 테이블 위에 물 한 병을 올려두거나 나가기 전에 간단히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분명 달라진 것을 느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맑고 변화를 시작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기억하세요. 술 자체가 적은 아닙니다. 잘못된 음주 습관이야말로 진짜 위험입니다. 잔을 드는 즐거움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당신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밤 당신은 술잔을 현명함의 증거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놓쳐버린 기회의 상징으로 남길 것입니까?